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부터 풀어볼게요.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이렇게 되면 현재 가격은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현재 가격은 변한 게 아니죠. 그래서 얘는 가격 이외의 요소의 변화였습니다. 가격 이외면 수요의 변화였죠. 그래서 수요 하나가 곡선 하나니까 곡선 자체의 변화가 돼요. 그런데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상향으로 이동한다.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표현했으니까 X가 되겠네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수요를 따질 때 가격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부동산 가격만 가격이다. 그때 주의하실 건 임대차 활동의 임대료가 가격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가격 이외, 나머지는 다 수요의 변화, 나머지는 다 곡선의 변화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2번.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 유효 수요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래서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곡선일 때 좌측으로 이동시키면 좌하향 이동이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판단했었냐면 가격 이외의 요소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면 초과 공급이죠. 가격은 하락해요. 가격은 상하로 움직이죠. 그럼 곡선은 하향 이동할 거예요. 수요 감소면 거래량은 감소, 감소면 감소니까. 그럼 거래량이 감소하면 좌측 이동하죠. 합치면 좌하향 이동합니다. 그리고 수요가 만약에 증가했다 그러면 초과 수요로 가격은 상승해요. 가격 상승은 상향 이동이죠. 그리고 수요 증가는 거래량 증가네요. 우측 이동. 그래서 우상향 이동하게 돼 있어요. 주의를 꼭 해주세요. 그럼 3번. 대체재인 단독주택 가격이 하락했대요. 그럼 단독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단독주택으로 수요가 몰려가네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수요는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좌하향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4번.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돈 빌리기 쉬워지니까 유효 수요가 증가해요. 수요의 변화죠. 가격 이외 요소의 변화니까.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우측으로 이동시켜 놓고 보면 얘는 우상향 이동이에요. 그 다음 5번.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둘 다 모두 수요량이 변화하는 것은 똑같죠. 그래서 수요의 변화는 가격 이외 요소가 변함에 따라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고 수요량의 변화는 달라진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죠. 그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수요량이 변하는 건 똑같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1번은 틀린 게 1번이에요. 꼭 반드시 기억합니다. 2번. 다음에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 그래요. 어떤 도시의 이동 시 임대주택 시장의 수요 함수는 QD는 800-2P랍니다. 공급 함수는 QS1은 300인데 공급 함수가 QS2는 500으로 변한대요. 균형 가격의 변화량과 공급 곡선은 가격에 대해서 탄력성의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분리수거하면 되죠. 그럼 P끼리 모으고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을 빼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그러면 800-2P, QS는 300을 같이 놓고 풀면 P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2P. 그럼 2P는 800에서 300을 빼니까 500이 되겠죠. P는 250이네요. 그때 공급 함수가 QS2는 500으로 변했다 그러면 이때 2P는 이제 800에서 500을 빼니까 300이잖아요. 그럼 P는 150이 되네요. 그럼 가격은 250에서 150으로 얼마만큼? 100만큼 하락한 거죠. 되세요? 그러니까 3번, 4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답은 지금 3번과 4번 둘 중에 하나겠죠. 그때 그래프를 그려놓고 판단해보면 지금 공급 함수는 QS1은 300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수급량, 공급량 부분에서 QS가 300이니까, 양이 300이니까 이 300으로 그냥 쭉 올리면 300으로 고정돼 있잖아요. 지금 양 자체가. 그럼 얘는 수직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QS2가 500이라면 양이 500이니까 공급량이 500으로 고정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수직선인가요? 그럼 가격이 변해도 뭐가 변하지 않아요? 좌우 변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수직선이니까 완전 비탄력적인 거죠.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의 응용편이 원래 기출문제에서는 P는 P1은 200, P2는 300 이런 식으로 가격이 고정돼 있었죠. 그럼 가격이 고정돼 있으면 수평선이죠. 완전 탄력적이었어요. 기억 꼭 해두세요. 그래서 2번은 4번입니다. 3번. 허프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확률 모델. 그러면 효용, 만족도는 크기에는 비례하죠. 그 다음 거리에 반비례하고 거리 위에 마찰 개수의 승수로 반비례했었다.
이게 기억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점이 몇 개가 되든지 간에 그 상점의 각각의 효용 만족도를 구해놓고 유인력을 구해놓고 걔들을 다 더해서 전체 도시, 전체 상점의 만족도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상점 도시를 분자로만 올려주면 그 도시, 그 상점에 가서 물건 살 확률이 계산되게 돼 있죠. 꼭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1번, 중력 모형이죠. 얘가 중력 모형을 활용하여 상권의 규모 또는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하는 건데, 추정해서 계산하는데, 이때 실제적인 매출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론상의 매상고를 계산하는 거죠. 주의를 꼭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 얘는 분수기 때문에 수학적인 분석 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번, 모형의 공간, 거리, 마찰 계수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과 동일하게 2를 반드시 적용한다. 틀렸죠, 여러분? 2가 아니라 이 마찰 계수가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산 문제의 편의상 보통 2 아니면 1로 주어진다는 거죠.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3번, 모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효용을, 만족도, 유인력을 계산을 못하면 커피의 확률 모델은 계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찰 계수가 반드시 주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반드시 공간거리 마찰 계수가 먼저 정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틀렸네요. 틀렸죠. 그 다음 4번. 교통 조건이 좋으면 마찰이 크게 발생할까요? 작게 발생할까요? 교통 조건이 좋다면 마찰을 작게 느끼겠죠. 그래서 교통 조건이 좋을 경우에 마찰 계수는 작아집니다. 그럼 교통 조건이 안 좋다면 비포장 도로라면 마찰이 크게 느껴지겠죠. 전문품의 경우에는 그 전문품을 좀 더 좋은 걸 사기 위해 시간과 비용, 노력을 아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찰이 작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편의품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먼 거리를 가야 된다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그때 마찰을 더 크게 느끼겠죠. 그래서 전문품의 경우에는 좀 더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마찰을 작게 느끼는 겁니다. 공간거리 마찰 계수가 작죠. 그래서 지금 맞는 건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